네, 잠시만요. 다 됩니다. 네, 김효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 적당히 보고 매수해야 집 사요. 높은 금액 실거래가 자료 추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네. 자, 댓글에 나온 내용을 두 가지 제목으로 적어봤어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적당히 보고 매수해야 집 살 수 있다. 예, 적당히. 그래서 제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소득 대비 한 4분의 1 정도로 집을 매수해서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다. 40% 정도 하락했는 물건들 매력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이렇게 집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임차를 내서 살아가는 비용보다 더 적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40% 떨어졌는 게 아마 많이 떨어져 봐야 10%더 떨어지겠나. 뭐 이런 느낌.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득 대비 괜찮다는 그런 부분들도 수차례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 시장에서 흔들린 거 있나요? 흔들림 없이 그냥 가나요? 미국이나 뭐 스위스나 다른 나라들도 좀 휘청이는 것 같으니까 바로 돈을 풀죠. 돈을 풀어버리니까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서 돈을 풀었던 것에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하나로 다시 막 돈을 풀어버리는 그런 효과. 다시 뭐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야, 무너지는 거 지켜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국토부 장관은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규제는 다 풀어놓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참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중반 이후로 저점보다 높은 금액으로 실거래가 찍힌 곳은 자료 추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기분 탓일 거예요. 요 근래 제가 30% 하락했네요, 40% 하락했네요, 요런 가격을 말씀드릴 때 좀 이상하죠. 고점 대비 야, 맨날 반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한 물건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분위기인데 이 거래되는 하락률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도 야 이거 내가 자료를 잘못 올렸나 느낌이 들 정도 그런 느낌. 근데 매매 가액 나타내는 것은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받아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지만 곧 순서대로 금액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사이트 돈보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도 사기치는 사이트 아니거든요. 돈보.co.kr. 제가 요거 매매 금액 3억 이상만 보여드리고 또 다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이트 운영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아래 부분 가격이나 다른 수치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혹 가다가 제가 3월달 자료가 업데이트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트 담당자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갖고 지금 이 자료가 누락되고 있는데 다시 좀 해달라 그러면은 답장도 옵니다. 예. 자료 손대고 가공하는 게 더 어렵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드립니다.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월의 자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참고축제 열릴 텐데요. 비슬산 대견사. 지난번에 제가 비견사라고 말했던가요? 예, 비슬산 대견사 참고축제. 요, 뭐, 버스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한 1시간 정도 하면 올라가려나? 네, 그 정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상부가 평지가 굉장히 넓어서 좋더라고요. 자, 영남지방 여전히 좋지 않다는 가운데 세종시가 돋보이는 한 주였어요. 세종시 나중에 매수 심리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나왔는데요. 73.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숫자 좀 작죠? 지난번에 88.1이었어요. 근데 대출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게 대출 금리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3개월치 산술 평균이에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신규 주담대 꺾이기는 했어요. 꺾이기는 했지만
작년 4분기까지 여전히 높은 상태였거든요. 와, 신규 주담대가 4.73이었는 이런 무시무시한 때가 있었네요. 중위주택 가격도 좀 대구가 올라가고 있길래 좀 이상해요, 이거. 수치들이 뭐 장난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73.7이라는 대출 금액은 올라갔어요. 중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 금액도 올라갔어요. 그에 따라서 대출 부담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지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요거는 제가 거기 여기 사이트 꼭 연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한한 게 대구의 중위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숫자 너무 작을 텐데요. 3억 5천 정도 수준까지 10월 달에 3억 5천이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10월 달에 3.5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11월 달에 3.66억, 12월 달에 3.77억까지 중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매매 중위 가격 월별로 나타내는 대구 가격인데 희한하게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체감상은 작년 12월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느꼈는데 얘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금리도 산술평균 3개월치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자료를 계속 수집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입부담지수,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주택시세의 중간가격, 대출금리, 신규 주담대. 이게 바뀌었나요? 한국감정원 주택. 제가 한국부동산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치 발표되는 것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대폭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구가 76.6이라는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부담은 지금은 대구 사람들이 집 사기에 어느 정도 부담스럽냐 하면은 21년 3분기 집값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작년 22년 4분기 이렇게 나타낼게요. 22년 4분기하고 좀 비슷하다. 여기서 집값이 더 떨어졌다면 이 매매 이 균형점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나? 지금 요 자료가 작년 4분기 자료니까요. 지금 현재 자료로 최신화 한다면은 이 수치가 더 떨어졌다면 이 균형점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 이 균형점이 회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지금 대구가 요 정도. 요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가 요 정도에 있는 느낌. 그리고 밑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조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금리도 떨어졌고 매매 가격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요 하단 부분, 과거에 있었던 그 하단 부분 같은 자리가 온다면 아마 그 시간은 조금 길 수도 있지 싶어요. 1년, 2년 정도 매수할 타이밍을 충분히 주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거래량 2월은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3월도 거래량 최고치 1600건까지 바라보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어제 큰 폭으로 어제 떨어지고 오늘 다시 증가하고 33,000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전세 물량 계속 줄어들다가 오늘 소폭 증가 11,300건, 월세 물량 8,600건, 전체 임대 물량 약 2만 건 정도. 대구만 요런 좀 늘어나는 분위기. 대구 미분양은 더 늘어났어요. 대구 미분양은 1월달 13,000에서 지금 거의 14,000건 정도. 이 수치 못 믿는다 이런 부분도 있죠. 준공은 미분양이 한 900건 정도 나왔어요. 요게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 몇 건, 한 30 몇 건, 대구에 몇 개 없었어요. 준공 후 미분양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시작하고 이런 시기들은 준공은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쌓였는 시기, 그 작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털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공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2년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거 대구시청 자료예요. 대구시청에서 정리해놓은 자료. 줄줄이 분양했습니다. 줄줄이 분양을 해나왔습니다. 여기 뭐 만촌 자이르네 이런 것도 보이곤 하네요.
근데 23년 들어서는 예정 물량들은 있었어요. 부동산 114를 통해서 이 자료 하나하나 제가 다 입력을 해놨는데요. 근데 못해요. 뭐 정도 했느냐 하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이게 사실상 작년 12월 말에 공고가 나왔던 것이고, 어쨌든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이거 좀 처참했죠. 경쟁률 경쟁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분양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대구는. 나중에 이게 또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많아요. 지금 23년이고 24년도 많고 25년도 충분히 많다. 그건 또 이 이후에 아까 주택구입 부담주소라 이런 것도 1년, 2년 텀 더 두고 생각해도 충분할 정도. 너무 서두르게 되면 결국 더 비싸게 주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부산 지역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대구 지역만 보려고 하다가 부산 지역은 그래도 좀 했어요. 남천자이 작년 끝자락에 했고, 올해 2월달, 3월달 줄줄이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좀 성적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 근래에 분양했던 거 분양 가격 국평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요것도 약간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은 한 6억 4, 5천 정도 들어가야지 살 수 있겠죠. 대구 분양가하고 좀 비싼 느낌인가요? 대구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요 근래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했는 것도 쉽지 않죠. 대구의 어느 지역인가요? 대구의 작년에 분양했던 대명자이였던가요? 대명동 자이 세대수가 꽤 많은 그곳,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이것도 일반 분양 1501세대였는데 얘 분양가 생각보다 근래 분양했던 것 중에서 세지는 않았지만, 근데 청약 경쟁률 형편없었죠. 그래서 두산 위브더 제네스 오션시티 이 엄청난 미달 사태 1878가구 모집에 1136, 요 1, 2순위까지 다 포함해서 1136건의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상 한 10대 1 정도 나와야지 분양 완판에 가까이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1대 1도 안 되는 이런 상태예요. 부산도 올 곳이 왔구나. 대구 미분양 물량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사태 몇 건 터지기 시작하면서 미분양이 10,000건 이상으로 올라섰죠. 부산은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한 2,600건 정도 돼요. 2,600건 정도 수준인데, 이 대구도 2,600건 수준에서 2021년 12월 그 무렵에 2,200건 수준이던 것이 2,600건 수준이던 것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10,000건 이상, 그리고 그 이후로 분양 스톱, 이 사태까지 지금 와 있죠. 분양권 매도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4,400건에서 3,600건으로.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영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분양권 매도 물량이 갑자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아마 정부에서 내놨던 분양권 전매 기간 줄어드는 것은 다음 주부터 수치상으로 반영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근 500개 가까이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분양권 거래량이 500건이나 터졌나요? 근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제 이 영상 2시간 준비하고 방송 찍고 거의 한 3시간을 작업을 해서 조회수가 2,000밖에 안 나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0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 보니까 이천동 109건에서 21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다사읍 198건에서 금호 요 아파트죠. 0으로 줄어들었어요. 효목동 88에서 9로 줄어들었어요. 평리동 599에서 347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매도가 많이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가 많이 되어서 분양권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권 매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 이제 수치상에 합산해서 빠진 거죠. 실제로 시장에는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어요. 이 줄어든 수치 88, 198, 79, 252 요거 건수만 해도 합치면은
한 600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한 600개 넘을 거예요. 아까 제가 합산했는 게 있었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 전주 대비 503개 감소했지만 따지고 보면 100개 정도 시장에 물건은 더 나왔어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한 개씩 이렇게 입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감삼동 지역을 한번 보면 147에서 163, 두류동 28에서 30, 본동 95에서 110, 볼리동 106에서 114, 송현동 83에서 92. 이 한 개 한 개 숫자를 입력하는데 물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와, 이번에 분양권 매도 물량 100건에서 200건 정도 더 증가하겠네 라고 예상했는데 500건이 감소했죠. 요거 입주 때문에 감소했는 부분. 네, 김경민님 반갑습니다. 김인가님 반갑습니다. 랑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대로는 알자. 이런 의미로. 네, KB 매수 우위지수. 예전에는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로그인 하면은 요 KB 부동산 사이트에도 있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수 심리, 매수 우위지수 가지고 왔는데요. 11.6. 그러면 주간 실거래 지수가 지금 2주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세종은 매수 우위지수가 어디쯤 왔을까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그 60을 뚫어줘야 되는 분위기. 60 돌파 시 괜찮다. 60 돌파 시 굉장히 괜찮은 시점들이 온다. 세종시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냐면 42.6. 40과 50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40과 50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는데 불과 20, 30, 30 이런 식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40까지 올라간다? 저는 60 이상 올라가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세종시가 4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 주간 실거래 지수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도 요거 나중에 살펴보시다가 제가 여기 위쪽에 적어놨잖아요. 60 돌파 시 이제 매수 타점, 40 붕괴 시 빙하기. 어쨌든 40 이상 뚫고 올라가고 50, 60에 근접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은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57건. 맥시멈 오차 1%, 1600건에서 오차 1%. 근데 2월, 3월 달은 더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전 1500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1200건 가까이 물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거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거래가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20%대의 직거래 비율이 나타났어요. 뭐 증여가 되었건 뭐 친인척을 통했건 지인을 통했건 이런 거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거래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중개거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거래 건수가 356건이에요. 한 주. 그래서 오늘 제목에 붙여본 내용처럼 제가 뭐 속이고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이 적어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한창 때 피크를 이룰 때는 주간 거래 건수가 459건이었어요. 지금 356건이거든요. 그 주간 기준으로 20% 정도 감소했죠. 증가할 때는 357건. 요게 2월 초반 느낌이네요. 2월 초반. 2월 20일경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때 357건의 거래량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려고 했을 때 357건. 지금은 한창 피크를 찍고 400주간 기준으로 459건을 찍고 지금 356건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나요? 이 산을 오르다가 내리는 느낌? 요런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뭐 거래량을 뭐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보여주는 매매 가격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자, 만초원 3점 그린코 에디파크 매매 가격 주요 가격 보면 요거 하나 지금 48평형 이 국평 가격 아니었어요. 저는 아침에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매매 가격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딱 보고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길래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48평이더라고. 48평 2019년 플러스 2년 거래량 늘어나는 시기가 봄, 가을 이거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보면 거래량이 이 예년 평균
예년 평균도 한번 살펴보시고 근래 이 입주가 많거나 이런 시점 2년차가 터져 나오는 이런 시점 근래에 작년에 많았을 때는 이게 계절성을 별로 띄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느낌이지 딱히 계절성 느낌 보이지 않습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슈가 있었을 때 거래량이 많았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량이 2020년을 끝자락으로 해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 예년 평균에 이 초록색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즌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봄, 가을에 거래량이 많았다면 요때 동그라미 쳐서 확인해보면 좀 느낌이 다를 텐데 2020년의 노란선을 보더라도 이때 가을 뭐 계절적인 이슈, 계절적인 부분도 물론 생각을 아니 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만촌3종 그림과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9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48평형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안 그래도 또 아까 뭐 만촌 자이르네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또 띄우려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배밭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 배밭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 혹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 이 오얏이. 또 오얏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시성을 쓰시는 분들도 이 오얏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잘했고 잘못했고는 뭐 네, 이영일님 잘했고 잘못했고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소득 대비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내가 얼마 정도 더 떨어져도 마상을 입지 않겠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겠다. 지금 웬만한 9평 평당 1,000만원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제가 요 소개하다가도 웬만하면 1,000만원에 살 수 있네요. 요런 뭐 한 10년 차 조금 더 넘어가든지 그런 아파트들 그 나름 시내권에서 그렇게 뭐 중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월세 살려고 하면 1년에 돈 1,000만원씩은 지불해야 됩니다. 전세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년에 돈 1,000만원 비용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뭐 평당 1,000만원 하는 집을 3억 4천을 주고 샀다. 한 5년을 살았는데 집값이 한 5천만원이 떨어졌다. 그래도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좀 비싸게 사놓으면은 좀 아픈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번 제주도 땅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주도 땅 그 동네에 무슨 호재가 있어가지고 집을 땅을 사놨는데 보통 100원 가치의 땅을 이미 300원에 사놨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무슨 호재 뉴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집값이 막 3배 올랐다 이런 막 뉴스도 막 터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와 하고 살펴봤더니만 매수했는 가격하고 똑같이 됐네 이런 사례.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지금 10% 20% 이거 생각보다 좀 크게 작용하거든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한 25% 하락한 가격에 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30% 35% 고점 대비 하락한 가격에 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아무튼 너무 쫄려가지고 너무 급하게만 너무 고가에만 안 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만촌3종 그렇게 뭐 큰 이슈거리는 아니었는 것 같다. 요 인근 평수 요거 28평형 27평형 가격도 이 13억 4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런 가격 아마 기억하시지 싶어요. 이행일님도 제 방송 오래 시청하셨죠? 댓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제가 댓글 제가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엔 댓글도 다 조금 띄엄띄엄 하고 있긴 하지만 댓글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호 롯데캐슬 34평형 8억 7천 이 범호동 웬만한 곳들 이 팔자가 좀 많이 보이고요. 수성동 일가 신세계타운 또 대형평형 거래도 근래에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느낌. 여기 하락률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남산 롯데캐슬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6억 5천 남산 지금 시내권은 6억 5천 정도 하면 사겠고 범호동 뭐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하는 지역 아직도 10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범호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 8자 6자 또 다른 곳은 4자 아래로
요렇게 대충 층이 나눠지는 것 같죠. 자, 수성 태영 대시양 39평 6억 500 30%의 고층. 월배 3점 그린과 더 베스트 요 가격 좀 올라갔죠. 좀 올라갔습니다. 어제 월성 3점, 어제는 월성 3점이니까 탑층 그거 제외하더라도 조금 고점 대비는 올라간 느낌. 요거 8.8억 기준으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빠진가나요? 9자. 이게 하여튼 이 8.8은 너무 심했으니까 지나가고요. 보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소형 평형 5억 7천. 와, 소형 평형도 역시 이 범어동 쪽은 가격이 좀 레벨이 다르네요. 이 중구 남산동 쪽이 아마 그 다음을 잇죠. 거의 뭐 4억대 막 이렇게 가격이 나오니까 그 외의 지역들은 3억 아래쪽에 매매 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이 전체 대단지의 아파트 가격 9436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서 5억 2,500. 여기도 이제 인근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상동, 중동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점점 아파트가 많아지는지요. 그래서 야, 이 대단하네. 요새 거래가 많네요. 대단하네요. 라고 이 대단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나요? 뭐 그 사람들 한마디만 이때도 이 아파트는 그 스타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예. 근데 뭐 그냥 고만고만한 거래량 뭐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고요. 아이프라임 CG 4억 8천 10년차 15년차 정도 접어들고요. 힐스테이트 대남도시양 이 40평대 가격 4억 7천. 영경이랑 가격이 좀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외곽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이펜시장 복현 2021년 입주 이제 2년 채웠나요? 동서변 월드메리디앙 대형평형. 대형평형 이게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한신도유 이스턴 팰리스 매천동 계속해서 이제 매천동 쪽도 좀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농수산물센터 이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한신도유 이스턴 팰리스도 가격이 요도 많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한 25% 정도 가격에 사요. 고층을.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요것도 아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매수자가 급해지면 가격은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상인자이 4억 얘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30% 이상 하락했고요. 화니진 게스빌 얘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3억 9,700. 층수가 좀 훨씬 더 아래쪽은 요것보다도 지금도 가격은 10% 정도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 가격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걸 거예요. 중리 롯데캐슬 대형 평형 3억 8천. 이 평당 1,000만원도 안 하는 요런 모습들. 뭐 직장 가깝고 하면은 중리동 인근에 뭐 공단 쪽에 뭐 이렇게 뭐 한다거나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근데 입주가 옆에 많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충격까지 더해지면은 생각보다 매력적인 가격을 접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층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고점 대비 40% 매력적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죠. AK 그랑폴리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 물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뭐 자영업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사줘야 됩니다. 그거 사줘야 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 생긴다고 누가 가격을 받쳐주긴 해야 되겠죠. 복현 푸르죠. 30% 대현 센트럴파크 대현. PF 이야기도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PF 발 관련해서 또 돈 뿌릴 거예요. 또 돈 뿌릴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돈 뿌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뿌리잖아요. 뭐가 터질 것 같으면 다 뿌리는데 저게 얼마나 큰 건지 이 111조 저게 다일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거치고 아까 뭐 매수 심리,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것들 살아나는 것, 다른 분위기 계속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분위기 지금 계속 가잖아요. 지금 30%, 25%, 30% 이런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매 다 팔렸다는 이야기가 1월달 초부터
금매 다 나갔어요, 로얄 다 나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 30% 하락하는 이런 물건들의 거래들이 상당수는 중층, 고층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금매 다 팔렸다는 이야기 지금 4월, 지금 이제 4월 달이에요. 4월 달. 아마 4월 달에도 저희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대구의 산트럴자이 25평형 가격 3억 5,500. 이거 와, 9평의 가격도 거의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홍수가 30% 38층. 해왕 4차 하이츠 34평형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이진 캐스빌 요거 보시면 아까 이진 캐스빌이었나요? 네. 이름 제가 살짝 헷갈렸나요? 이진 캐스빌. 층수 33층은 4억. 33층은 4억. 17층은 3억 4천. 요렇게 가격 차이 10% 이건 더 벌어져 보이기도 하네요. 이것도 평당 1,000만원. 상인 대성 스카이렉스 38평이 3억 3,800. 평당 1,000만원도 안 해요. 여기만 살아도, 바로 도로가에 있고, 밑에 홈플러스 있고, 거기 맞나요? 거기 맞는 것 같네요. 여기에 있어도 웬만한 학군들은 같이 다 공유가 되거든요. 평리 롯데캐슬 평당 1,000만원 안 하는 모습. 동천동 화성 센트럴파크 평당 1,000만원 안 하는 모습.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는 느낌 그대로. 제가 중간에 가격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빼먹으려면 요 캡처를 하나하나 따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40% 일단 써놓을게요. 지금 분위기 아직까지 금매 다 나갔어요 했던 분위기지만 여전히 이렇거든요. 제가 요거를 사기를 치려고 빼려면은 얘를 한 개 교묘하게 오려내고 그리고 다시 밑에 거를 덜 떨어지네 한 개를 잡아내서 덜 떨어져 보이는 애를 교묘하게 잡아내서 얘를 편집을 하고 잘라내고 밑에 거를 붙여놓고 그 작업이 더 힘듭니다. 그 작업이 더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일단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지 이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너무 많이 보고 판단이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근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 현상은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린님 한전체 갑자기 전기요금 올리니 뭐니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니만 갑자기 또 쏙 들어간다고 하죠. 와, 결국 이 부담을 뭐 어떤 그 전 정권도 이런 부담 지어야 될 부분들 그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미루고 해왔었는데 야, 이번 정부에서는 한전체나 저런 것들 미룰 수 없는 지경이 와버렸죠. 그러면 답은 민영화? 아니고는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이런 사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한전 때문에 작년에 채권발 그 난리가 났으니까 채권 발행으로 넘긴다는 스탠스라서 95조 발행이 8월이래요. 그럼 또 채권 시장 또 한번 요동치고 그건 제가 박종훈의 경제 한방 거기 보시면은 저거 관련해서 채권 시장 얼마나 또 한번 출렁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뭐 독일이나 이런 것도 지금 주가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환율도 또 올랐어요. 우리 환율 지금 1,306원 뭐 이맘때쯤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던데 뭐 아무튼 아직까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좀 무섭긴 합니다. 네, 연준에서 돈 많이 풀었어요. 아까 그 영상 초반 부분에 네 그린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채권 시장이고 뭐고 돈 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도 다 돈 푸는 거죠 뭐. 자, 계약 일자별 거래량 느낌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뛰어넘는 날수가 지금 며칠이나 되나요? 지금 3월 초반까지는 뛰어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3월 중반 이후로 아직 거래 신고가 덜 되긴 했지만 뛰어넘을 것 같은가요? 어제도 여기 말씀 10일쯤에 줄 그어놓고 요즘에 보름 안쪽이면은 웬만하면 거래 신고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 못 뛰어넘은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물건들도 못 뛰어넘을 물건들이 많아요. 점점 거래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댓글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 물건들 일부 감추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제가 하락폭이 큰 것만 선별해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말인즉슨 여전히 하락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보면은 이미 엄청난 상승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꼼꼼히 다 한번 분석해 보면은 크게 반등했다라는 느낌 들면 거의 로얄층 뭐 이런 느낌 있죠. 생각보다 반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 건당 거래대금 2월 달에 좀 피크를 찍은 느낌. 수성구 지역에 워낙 거래가 많이 터져졌어요. 거래량 2,000건 돌파하고 나서부터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과연 점점 더 좋아질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들죠. 또 이게 뭐 작년 대선 이후로 늘어났다 꺾였던 것처럼 올해도 분위기 살짝 올라갔다가 꺾여버리면 쏟아지는 입주 물량 속에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3억 미만 비율은 지금 석 달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6억 이상 거래는 많이 터졌다곤 하지만 그렇게 파급력을 줄 만큼 많이 터져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율은 7%. 부산을 계속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부산은 이게 한 15% 선까지 같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주식 방향 바뀌는 거 철수아 영희님, 그 생각보다 주식은 아직도 많이 꿀렁꿀렁 되고 있어요. 거기도 뭐 상방 하방이란 말이 워낙 많으니까 수성구 지역 2월달 거래량이 부쩍 많이 늘어나면서 대구 전체의 평균 매매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분양권 4건의 거래. 4건밖에 거래가 없었나요? 네, 청라 헬스자이 5억 5천. 5억 이상과 5억 이하를 보면 되는 정도. 네, 요 정도의 느낌. 오늘 아까 부산 지역 분양가 국평 기준으로 6억 가까이 나오는 거 보고 야, 그거 살 바에는 대구의 청라 헬스자이가 훨씬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5억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걸 어느덧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74건. 전세 거래량 2월달 적죠. 2월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적은 느낌인데요. 주간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비슷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 근데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키크크님, 전매 대한 해제되는 거 지켜보고 구매하려는 분들 많아서 4월에는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매 제한 해제되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것을 매수를 한다고 또 지켜본다?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4월 달에 거래량 분양권이 지나가 버렸네요. 일단 4월 달에 분양권 매물은 영상 초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물량이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그것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건 아직까지 키크크님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분양권 물량이 저거 생각해본 문제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분양권을 지금 살려고 하면은 얼마인가요? 거의 6억 가까이 아니면 5억. 그 인근 요 5억짜리 근데 5억에다가 이것저것 막 뭐 이자 부분이나 발코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은 한 5억 5천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 평당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볼게요. 여전히 비싸요. 이게 그 분양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 사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 갭이 너무 큽니다. 이 갭이 너무 커요. 이 말이 5억이라는 돈이면은 웬만한 국평을 한 개 사고 웬만한 또 국평 하나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뭐 웬만하면 2개를 손댈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실거주 분야로
평당 뭐 1,000만 원대 뭐 이런 거 찾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에로 배우 방이 대세 말이 너무 웃겨요. 에로 배우는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전매 제한은 풀리지 않았나요? 아직 아니에요. 4월 초에 풀립니다. 아, 에로배,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은 좀 철 지났죠. 우주항공은 좀 지났죠. 방산도 철 좀 지났고. 기가 막히네요. 제목 기가 막히네요. 전세도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요거 그냥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구군별 거래량 지난번에 제가 수성구 범사 만산만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생각보다 전세 거래 엄청나게 많았죠. 아파트 수는 달서구가 조금 더 많지 싶은데 수성구의 전세 거래 굉장히 많다는 부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밑에 뭐 다른 동네들 전세 거래량 특별히 일단 2월 달은 좋았다. 매번 좋을 달 있었고 입주 많이 있는 곳들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부이 땅굴림 중동 푸르지오 큰평수 분양권 가격 내려가지 않아요. 그쪽 아파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래가 워낙에 저기 분양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거기에 뭐 시행사들 뭐 땅 매입하고 중동 지역에 이럴 때도 지주들도 땅값을 비싸게 부르고 자신 있었던 시행사 측도 땅값을 굉장히 비싸게 그 보통 때에 평가받던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분양가 자체가 비싸서 딱히 그 동네 살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상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세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신규로 대출 받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점은 있어 보이지만 아까 여기 뭐 채권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뭐 CD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금리를 이렇게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다 오르니까 또 지금 기름값도 같이 올라요. 간만에 보면 유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환율도 지금 1,300원 이상 높은 상태. 유가도 다시 뭐 74불, 75불 한창 낮아졌을 때는 한 65불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상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4억 이상 비중 떨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앞부분에 말씀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 임대 거래까지 해서 영상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네요.